안녕하세요. 여의도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전경국입니다. 오늘은 산재치료가 끝나갈 때쯤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장애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급여 신청을 준비하는데 서류는 왜 이렇게 많고 병원에서는 뭘 떼달라고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사건은 최초 요양부터 최초 승인까지, 그리고 요양이 시작된 후 요양 종결될 때까지,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절차라고 하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면 알아서 근로자를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산재 처리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산재가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 그리고 장애 등급이 이만큼 되어야 한다는 그 입증, 그 모든 주장을 산재 신청한 산재 근로자가 해내지 못하면, 그리고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정확히 아시고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급여 신청 과정에서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재 신청용 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떼는 그 일반 진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산재보험용 양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장애 진단서 그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받는 그 코너에서 받으시면 되고, 반드시 주치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하면 그 대부분 작성은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MRI나 CT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서를 작성할 무렵 찍은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 해당 영상 자료가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징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징 의료기관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이 최소한 1, 2개월 더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시고, 가능하면 직접 요양 종결될 무렵에 직접 영상 촬영을 한 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직접 영상을 찍으면 촬영 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지만, 특징 의료기관을 통한 영상 촬영은 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직접 MRI 또는 CT 영상 자료를 찍는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찍은 영상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진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최초 사고 발생 당시 또는 발병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경과 진행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서 초진기록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료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전체 파일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산재근로자의 산재 역사책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당일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적힌 그 초진기록지부터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투약기록, 그리고 간호사가 본 상태는 어땠는지에 대한 간호기록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는데 경과기록지를 추가로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과기록지는 장애심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병원 자료라고 하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경우라든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경과기록지가 별도로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로 경과기록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기록지는 의사가 매일 쓰는 진료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과기록지는 진료기록부 안에 포함된 서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서 제출했는데 경과기록지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채 또는 요약본만 첨부된 채 발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과기록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체크한 후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술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수술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근육이나 인대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흉터보다는 내부의 손상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류이기 때문에 수술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내용을 통해서 장의 잔존 상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2군데 이상 다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2곳 이상 다닌 경우는 수술한 그 병원과 재활한 병원 이렇게 다르게 치료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곳 모두의 기록을 다 가져오셔야 한다는 점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 심사를 받기 전 제출해야 하는 그 서류는 다양하고 체크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산재 환자가 호소하는 장애 상태에 대한 부위별 정확한 주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심사하기도 하지만 서류상으로 정리되는 장애의 정도와 산재 환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통한 주장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산재 등급의 상향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